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10불불 프로그래밍의 저자 윤성우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기본적으로 10불불의 어떤 특성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불불은요 다른 언어와 다르게 그 학습 방법,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이번 강의 목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하는 그 말씀드릴 내용의 어떤 순서가, 일단은 그 10불불이 어떠한 언어인지 특성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방법, 좋은 학습 방법, 그 다음에 10불불 학습에 예상되는 어려움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강의를 갖다 듣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의 특성상 그게 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교육 효과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을 잘 여러분들이 그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0불불은 어떤 언어이냐 얘기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불불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탄생이 된 언어이죠. 대개 보면 10불불을 처음 접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이겁니다. 10불불이라는 거는 C 언어를 갖다가 확장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C 언어만 잘 알면 10불불은 쉬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아쉬워요. 왜냐면 그 말이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10불불에 대해서 어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이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는 게 상당히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물론 10불불은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면은 문법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문법적인 요소가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불불은 C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10불불은 C 언어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 언어를 잘 알면 10불불은 쉽다. 정말 그러냐?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갖다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C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차지향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언어고요. 자, 10불불은 객체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탄생된 언어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C와 10불불이 문법적 요소는 같다 할지라도, 비슷하다 할지라도요, 패러다임 자체가 틀립니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철학이 틀리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이 다른데 어떻게 C 언어로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이 10불불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10불불도 잘은 하겠죠. 하지만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낭패를 경험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처음에 우리가 C 언어 공부할 때 가짐을 단단히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은 지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0불불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절차지향적인 특성도 지니고요, 객체지향적 특성도 지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불불이 C 언어의 문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사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불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10불불 프로그래머들은 10불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초점도 10불불을 기반으로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차세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자바라든가 C샵과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언어가 있어요. 자, C라는 언어는요,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C 언어를 가지고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바나 C샵과 같은 언어는요,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오로지 목적은 객체지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차지향적으로 우리가 C 언어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자바나 C샵을 가지고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법 플러스 디자인이죠. 디자인적 측면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적 입장에서요, 여러분들은 C++를 활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절차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설프게 중간에 섞여서 객체지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는 거죠. 그 절차지향적,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 동시에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기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스타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제공은 되지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C++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자바나 C샵과 같이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C++는 완벽한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혹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은 논쟁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C++이 자바나 C샵에 비해서 객체지향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오해다라는 겁니다. 자, C++이 이제 어떠한 언어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C++이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C 언어에 비해서 문법적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C 언어는 간결 명료하죠. 그런데 C++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법적 구조를 물론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문법적 구조를요, 단순히 암기에 의지할 경우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와 이해를 혼용하셔야 되는데 그 비율을요, 30대 70의 구도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암기를 30%하고 70%는 이해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문법적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 30%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70%는 이해하시라라는 거죠. 무엇을 이해하느냐? 바로 문법의 어떤 필요성, 도대체 이런 문법이 왜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도대체 이거 왜 사용해야 되는 거냐? 이 문법적 요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냐? Y라는 질문을 제가 다른 강의와 다르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객체지향에 대한 끝없는 갈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C 언어 문법 공부하고 나신 다음에 코드 구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C는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문법을 알면은 코드를 구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들도요, C의 문법적 구조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 라고 하면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왜 그러냐면 C 언어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함수죠. 자, 함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 온 것이 사실은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함수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 설명을 하면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는요, 기본 단위가 함수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객체가 뭔지는 아직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객체라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객체라는 것을 전혀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C++이 코드로 완성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법은 문법이고 프로그램의 구현 방법은 구현 방법이다.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은 고달플 수가 있어요. 내가 문법을 갖다 공부했는데 프로그램 작성이 안 된다. 상당히 괴로운 거죠. 책을 내가 한 절반 정도 공부했는데 여전히 나는 C++의 어떤 특성을 잘 모르겠다.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덜 고민하시려면은 객체지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좀 고민하고 갈망해야 돼요. 이걸 내가 좀 알길 원한다.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C++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완전히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만을 갖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문법적인 요소하고 적절히 혼용을 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지니셔야 된다라는 거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공부했던 때와 달리 C++, 즉 객체지향 언어는 그만의 어떤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을 느껴버리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빠져나오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방법을요, C 언어와는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C 언어 처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구구단 프로그램 작성해 보셨죠? 그 다음에 사칙연산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보셨죠? C++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 여러분들 역시 적용해 보는 거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만 만들어서는 전혀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된 하나의 연습 문제를 접하셔야 되는데 물론 책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되어지는 어려움.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부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것 없네.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면은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복사생성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고 끝나서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Why? 항상 붙여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C++는 정복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상속, 이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상속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C++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다형성, 이게 어떻게 장점이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항상 괴로우시더라도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스스로 자문해 가면서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죠. 객체지향이라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가능한 거니까 프로그램 작성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겁나시죠?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요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챕터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물론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한 챕터 듣고 나서 이런 거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렇게 유도를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놓아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강의의 범위와 그 다음에 부탁, 우리의 어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탁이 되는 건데요. 강의의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30대 70의 구도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암기 30, 2에 70이죠. 제가 따로 연습 문제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책 중간중간에 문법 확인을 위한 연습 문제. 사실 이 연습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익숙해짐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그 씹불뿔이라는 언어의 문법적 요소에 상당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한 용도로 제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요,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책 뒤에 보면은요, 그 해설이 있으니까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걸 갖다 그냥 강의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효과 최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OOP 프로젝트. 자, 누군가가 저에게 그 당신이 쓴 씹불뿔 프로그래밍 책이 다른 기존의 씹불뿔 프로그래밍 책과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OOP 프로젝트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책 보면은 그 첫 번째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처음에 첫 번째 장에서는 C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객체지향적인 스타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자체가 하나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발성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뭐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냥 풀고 끝나는.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해요. 앞에 게 완성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다라는 거죠. 앞에 게 완전히 해결이 돼야지 뒤에 게 해결이 되고,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가 되면 그냥 포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책 끝까지 나가세요. 그리고 포기된 시점부터 다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즉 OOP 프로젝트는요, 한 번에 완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씹불뿔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책을 갖다가 반복해서 보시면서 완성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OOP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오프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적용해봤던 내용을 책에다가 실은 건데, 이게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것을 책에 실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성을 하셔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씹불뿔에 대한 자신감은 아주 남다를 거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완성 못할지라도, 중간에 포기가 될지라도 일단 책은 끝까지 그냥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OOP 프로젝트가 중간에 포기가 되어져도요, 책을 끝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책은 끝까지 공부를 하시고, 혹 부담되시면은요, OOP 프로젝트는 뒤로 다 그냥 스킵하시고요, 두 번째 볼 때 진행하시고, 첫 번째 보실 때는 그냥 씹불뿔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책에 있는 그 기본적인 문법적 요소만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마음 다잡으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물론 늦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얻어가시려면은 반드시 이거를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코드의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코드 분석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씹불뿔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저도 상당히 긴장이 되고요. 아마 참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긴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시려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